네, 안녕하세요. 안지연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예쁘게 생긴 슈퍼 V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밑에 거치대까지 있는 거, 그리고 안에 충전기 있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의 설명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박스고요. 박스는 뜯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라 그러죠? 추후에 약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송을 했을 때 그 박스는 필요할 수가 있어서 고만한 박스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뒤에 부분들을 이렇게 펴 가지고요. 어디에다가 딱 꽂아 놓으시면 될 만큼 안에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만 잠깐 보관해 해 놓으시는 게 추후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등록은 다 하셨을까요? 등록 방식은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지금 이제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켜서 들어갔을 때 전화번호와 그리고 전화번호 뒤에 부분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매칭을 해가지고 이게 오픈이 될 거고요. 제일 처음 여기 슈퍼브이라고 되어 있는 쪽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슈퍼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였을 거예요. 이건 저희가 슈퍼 V랑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리딩에 대한 부분은 네, 페이퍼로 저희는 양손잡이 문해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어서 슈퍼 V를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학습이라는 컨텐츠는 지금 얘가 330억 들어갔다고 하듯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컨텐츠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 컨텐츠들은 10년 전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은행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쓸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 패드라는 부분의 유통만 된다면 안에 컨텐츠는 사실 조금 옛날 거라도 어머니들이 소위 마케팅만 잘하면 구매를 하시니까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부분들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만 슈퍼브이를 키콜해서 그리고 저 또한 다 한번 해보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요즘 학습 방식 제가 그 책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미지네이션. 네. 그림 읽기. 요런 부분들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머리에 떠올리고 그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 요즘 11월, 12월 요 넘어가면 1, 2 요때는 방학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부 컨설팅을 할 때 어떤 학원 아니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예전엔 돼지 엄마가 1타 학원 탑5 이런 거를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하지만 진짜 요즘에 어머니 교육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일타의 부분들이 아닌 탑5 이런 게 아니고 아이에 맞는 곳을 보내요. 아이에 맞는 곳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의 학습 방식,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는지, 어떻게 그림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는 어떤 건지,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이 아이에게 그 부분들을 노출했는지, 이 모든 사항들이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엄마가 사실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 시키고 했다. 알아? 몰라?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탑5의 학원의 부분은 사실 레벨 테스트를 해 가지고 아이가 아냐 모르냐, 어떠냐 이런 부분들로 학원을 예전에는 갔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학원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가 어떤 부분들의 선택을 예전에는 하나의 방식, 즉 등수 매기기에 급급한 부분들 밖에 저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제는 역량 평가라는 부분은 일반 학원가에서도 작년과 재작년부터 이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진학이 안 되니까요. 학원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죠? 진학률. 네. 예. 이미 대학은 발빠르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능의 부분들도 발빠르게 변화가 됐고 그런데 "무슨 유치부가 수능까지 생각을 해?" 라고 한다면 어머니분들은 지금 어 소위 말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병에 걸리고 나서 아니면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가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아이가 뇌 발달을 하는 시기에 가장 확장을 하고 가장 많은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뇌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그 얘기하세요. "아 이게 잘 안 봐요. 이거 활용 잘 안 돼요. 이거 잘 활용 안 돼요." 활용이라는 단어의 그럼 정의는 뭘까요? 네. 활용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20 세기 등수 매기는 거 있죠. 1 등이야, 2 등이야, 3 등이야. 네. 아이가 얼마나 아는지를 보는 게 활용이라는 단어지만 이제는 역량 평가.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이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콘텐츠를 요렇게 저렇게 조율하고 내가 들어가서 '아 이게 재밌네.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고력을 발전시킨 이 정보 콘텐츠 아니면 이제 콘텐츠에 대한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활용 능력이라고 하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줘야 활용이 되는 거지 엄마가 인위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주는 거. 그 방향성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부분 그리고 요즘에 교육 트렌드 반영을 했었을 때 제가 책교가로만 두 아이를 키워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점에서 요런 문제집 같은 거를 사서 애들 이제 유아 고런 부분들을 사 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반복했거든요. 영재의 탄생 제가 좋아하는데 영재의 탄생 똑같은 책을 3 번, 4번 풀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리딩을 중요하게 하고 리딩에 대한 독후 활동이나 아이들하고 놀이북으로 그래서 "놀이북은 사세요."라고 매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 반복이 되어야 아이가 안다. 얘 1 더하기 3 알아요. 그 안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지금 2 학년, 3 학년, 3 학년이면은 학력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한번 하고요. 요번에 2022년 올 말이에요. 편차가 너무나 심한 거죠. 네. 말로 표현을 하게끔 하거나 개념을 물어보니까 개념은 몰라요. 하지만 문제를 보면 문제를 풀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또 방향도 받고 또 약간 뭐 안 좋은 점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침 슈퍼부이가 나왔고요. 나왔었을 때 되게 많이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리딩에 대한 개념이 아닌 네. 여기에 있는 아까 제가 영재의 탄생 문제집을 영재의 탄생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이들 유아 학습지 뭐 놀이북 같은 형태를 똑같은 걸 3 번. 그 어머니들이 "얘 똑같은 거 3번 하면 지루해하지 않아요?" 방법이 있죠. 네. 근데 3 번을 2 번을 4 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건 종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풀면 또 날아가겠죠. 버려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알아서 반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같다 다르기 알기를 엄마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 같다지. 이거 어때? 엄마 같아. 이거 어때? 달라. 아 얘 아는구나." 안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꼭꼭 그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어떻게 되는 건지가 요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연결하고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활용에 대한 개념들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양손잡이 문해력이라는 것들을 최대치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뭐 오브제 회원분들이나 프리스티지 분들은 워낙 리딩을 예전부터 많이 하셨었으니까 네 리딩의 부분하고 얘하고 접목을 하는 제가 중간중간 그 방에서 요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책이랑 같이 연결하는 활동. 네.
그거를 뭐 매번 하면 어머니들이 힘드시니까 중간중간에 오늘은 수학의 날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활동하고 요 책을 가지고 요런 거 읽고 네, 요런 수학에 대한 부분들 연결하세요. 그래서 그 수학 뒤에 있는 건 오늘의 학습에 대한 부분 말고요. 특별학습에서 제가 좀 연결을 할 만한 것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학습에서 놀이처럼 연결할 수 있고 책과 연결할 수 있는 종이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선입견이 되게 깨져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이미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언가를 다 미디어로 하고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가 중요하고 컴퓨터를 잘 못하면 이 세상에 자리잡기가 힘든 걸 엄마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냥 지금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게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그거는 좀 너무 협소한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많은 논문과 많은 부분들을 찾고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해시킨 거죠. 그래서 리딩까지의 부분은 아직 패드는 애매하지만 초등 넘어가면 다독이니까요. 뭐 그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유아기 처음에 책에 대한 애호감을 만들 때는 분명 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그거를 활동과 단도리를 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부분들도 괜찮다. 네. 핸드폰 엄마가 하는 모습 계속 보여줬는데 굳이 아이들이 패드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리딩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요런 학습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간은 제약은 분명 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딱 제한하는 거. 이거는 왜 제한을 하냐면 애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이피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그 콘텐츠로 어프로치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쪼끔 아이의 컨트롤하는 것들이 쪼끔 더디신 분 아니면 좀 적으신 분들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기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만약 뭐 간혹 이거 애가 계속 달라고 할까 봐요. 아니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걸 치울 게 아니고요. 자기 통제력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통제력은 뇌 발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거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고 앞으로 킵 고잉 하는 거. 자존감과 연결되거든요, 자기 통제력은. 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부분들 보시면 사용 제한 설정이 있습니다. 사용 제한 설정에 있어서 어 네. 이 인증번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이게 여기 라운지 거라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인증번호를 하면 어머니 인증번호가 갈 거고요. 거기에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그 이후에 여기에서 30 분, 1 시간 이렇게 리밋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리밋을 먼저 해 놓으시고요. 오늘의 학습을 지금 뭐 6-7 세, 8세 요 정도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 시간을 쪼끔 더 왜냐하면 영상 콘텐츠와 영어 부분들을 좀 더 뒤에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 40 분에서 50 분?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1 시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하는 아이라면 네 뭐 굳이 사용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30 개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30 개월 이후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30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요게 알아서 꺼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때 하는 멘트 "아 이제 슈퍼보이가 자러 가는 시간이네. 안녕." 하고 자는 걸 또 켜줘."를 한번 켜 달라고 해 가지고 켜져 버리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러지로 안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봐." 아버님도 뭐 어머님도 "봐. 안 되잖아 컨트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아이도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안 하기로 한 거는 안 하는 거야." 하고 한 2번 정도 고집이 센 아이들은 2번이다 3번 울리세요. 다만 끝까지 해 주진 않는 거 "얘는 딱 정해진 시간의 부분에 생각 주머니를 키우는 기계야." 라고. 그 인식이 되어야 아이도 그 부분들을 학습해야 예 배우고 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 봐야죠. 그 시간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설정 그리고 와이파이 처음에 왔을 때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거 되고요. 이거 미러링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고 형태로 해 가지고 계산기 시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옆에
설정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우선 제일 처음에 하면 그냥 오늘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그냥 떠 있거나 랜덤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들은 랜덤이지만 어머니들이 아이의 연령대를 맞춰 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 표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연령대에서. 근데 표준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아이는 이런 통문자의 부분들 말고 낱글자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 하면 이거를 로그인을 하신 상황에서 한 1-2 일 최소 3일 이내에 여기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벨 맞춰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한도 하시는 거. 그리고 이건 중간중간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초반에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 너무 열심히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학습으로 되어 있는 거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 주일 후에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조율을 하시고요. 근데 우리 아이에 있어서 어디의 부분인지 어떤 건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담당 선생님이 이원 체계잖아요. 슈퍼브이 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저희 키콜 담당 선생님이 계시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우리 아이는 요런 또 담당 선생님이 또 워낙 우리 아이를 잘 아니까 그러면 "언니 요런 진도로 해 가지고 오늘의 학습에 집어넣으세요." 하고 하되 안 되는 부분이시면 어머니가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키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요렇게 넣어 주세요라고 얘기해 달라고. 아니면 그냥 전달만 하는 부분이면 어머니가 그 담당 선생님 연락처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문자로만 남겨도 그 진도의 부분은 변경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오늘의 학습을 다 끝내야 영어 이렇게 들어가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의 학습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오늘의 학습 세팅은 얘기를 끝냈고요. 특별학습 깔기. 자, 특별학습 깔기 여기 각각마다 특별학습 깔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오늘의 학습에다가.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후에 얘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은 오늘의 학습을 하고 아이들이 옆에 있는 특별학습은 충분히 들어가서 자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세요. "야, 야, 너 이거 해봐." 이러지 마시고 아이가 요렇게. 그런데 아이가 요거를 한번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면 옆에서 보여주세요. 너 이거 할 거야? 그럼 엄마도 이거 한 판 할게." 하고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특별학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특별학습의 가장 좋은 점은요. 어차피 약간 가르쳐 주는 1 더하기 3을 가르쳐 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게임으로써 아니면은 뭐 놀이로써 충분히 머리를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연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슈퍼 V 숫자 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는 거 다 보셨죠? 어디요? 수학에서 여기 숫자 놀이. 네, 숫자 놀이 시고 요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뺄셈 놀이 뭐. 근데 저는 숫자 퍼즐 저연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숫자 퍼즐이라든지 숫자 맞추기 요런 거 그리고 숫자 비교 요 세 가지를 쪼끔 더 추천을 드리고요 초반에는. 그리고 고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숫자 맞추기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덧셈 뺄셈의 놀이들을 같이 연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놀이로 되어 있지만 이런 패드에 있는 놀이로 되어 있지만 절대 그냥 놀이는 아니다. 머리를 쓰는 소위 문제집을 푸는 것과 진배 없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집 푸는 여기 보시면 오늘의 학습의 연장선이 아니고 뭐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이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슈퍼 브레인 이거는 고대에서 고대 창의 말이 길어요. 정보창의교육연구소에서 감수를 해서 만들어낸 건데 기억력, 공간 지각력 이거는 하나하나 도장 깨기처럼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2가지 정도나 3가지 정도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 왔을 때 아이한테 "이거 한번 해 봐. 이거 한번 해 봐." 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가서 보게 해 주세요.
처음 탐색은 오늘의 학습 집어넣지 않고 그냥 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탐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 다 하고 그러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수학 놀이터. 여기 보시면 수학에 대한 개념이 쭉 있어요. 네. 영어 흘려듣기만이 꼭 능사는 아니고요. 수학 놀이터도 흘려듣기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콘텐츠들을 다 해 가지고 봤더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소위 말해 플레이 팩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뭐 이런 라디오 틀어 놓듯이 하나하나의 짝짓기 이러면서 아이가 옆에서 멍하니 보지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켜 가지고 흘려듣기로 라디오처럼 들려주세요. 그래서 수학 흘려듣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특별학습의 수학 놀이터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학 놀이터, 숫자 놀이, 곱셈구구, 슈퍼브레인 활용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팩토 퀴즈라든지 레벨 1 그 문해길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구매하셔서 연결하시는 거 지금 7세 어머니는 요 퀴즈 요거부터 시작하셔서 바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7 세는 이 팩토 연결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EBS 강의처럼 되어 있으니까 7세 어머니들 6 세인데 좀 똘똘한 것 같아 어머니들이 하시면 그러면 이 팩토 부분들 그래서 오늘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 하고 이 팩토까지 같이 연결을 하는 형태 그리고 놀이 하나 이렇게 수학을 잡으시고요. 6 세, 7 세가 그러니까 7 세, 8세 넘어가는 아이들은 하루에 각각 과목별 25분 정도를 잡는 게 7 세의 기본 그 루틴 양이거든요. 네. 제가 뭐 저번에 라방을 했을 때도 고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5 분의 부분 그리고 분명 뭐 약간 학원이나 기타 등등을 다니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학습의 양이 아니고 숙제의 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숙제의 양의 개념은 빼고 빼고 25 분씩 하면 그러면 아이들 30 개월에 있어서 요런 그 우리가 활동지라고 하는 책과 연결하는 거는 엄마와의 시간은 한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를 잡고 네 못해도. 근데 그게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예 그래서 고런 형태로 해서 안 돼도 30분 이상은 꼭 보장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하시고 저연령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게끔을 옆에 두지는 마시지만 알아야 되지만 켜 놓고 엄마가 가진 마세요. 네. 그러니까 켜 놓고 가지 말고 엄마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 아이가 이거를 할 때 옆에서 그 옆에서 하세요. 뭐 컴퓨터 작업을 하든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꼭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리딩에 대한 부분 시간 잡고 이런 개입에 대한 부분들. 그 개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문제집도 가셨을 거예요. 부모의 문해톡톡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냥 틀어 주고 "활용이 안 돼요." 하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 활용이 안 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책도 어차피 활용이 안 돼요. 그냥 읽어만 주면 활용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엄마의 노력이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네. 부모의 인사이트가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예. 제가 쓴 줄요. 네.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게 그리고 가장 교육의 트렌드를 빨리 반영을 해서 아이에게 그 능력치를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 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를 지켜라." 하고 20 초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내용을 짚어주면서 이야기의 이해도를 "어머 여기 아이가 앉아 있네. 냉장고가 있구나." 이러면서 "언니와 아이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나 봐." 이거 최나혜 교수님이 다 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게 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펴 놓고 같이 이렇게 보세요. 하고 "아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네. 속상하겠다." 이러면서 먼저 요거 "아기를 지켜라." 딱 4 개거든요. 딱 4 개. 이 4 개가 보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보면서 아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 그리고 활동지도 다 받으셨죠? 이렇게? 네. 이거에 맞춰 가지고 해볼 수 있게끔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영어. 영어는 흘려듣기 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는 영어를 되게 비중을 많이 뒀어."
제가 이거 영어 비중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슈퍼박스 어디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영어 슈퍼박스 있죠? 네, 슈퍼박스. 슈퍼박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제별 독서가 있습니다. 주제별 독서의 부분들은 요게 아이들 그거거든요. 먼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셀 1을 하면 여기에 셀 1에 있는 렉사이드의 부분들에 맞춰서 아니면 그물 독서. 가족이 제일 좋아요라는 그물 독서로 11권이 나옵니다. 마다마다 달라요. 그랬을 때 내가 오늘의 학습에다가 넣고 싶으시면 여기 구독하기 있죠. 구독하기에 넣어서 어떤 요일에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를 해서 나는 금요일에 넣을 거야 신청하면 주기별로 한 권씩 올라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북 크리에이션 구독이라는 형태가 있으니까요. 주제별 독서로 연결하셔서 아이들이 흘려듣기도 주제별로 연결할 수 있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영어 도서관 이거는 잘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영어 도서관의 부분들도 넣어달라고 하면은 리딩 책을 한 권씩 넣어드릴 거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도 지금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흘려듣기의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흘려듣기 할 수 있는 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패드에서 아이가 영어 리딩 책 좀 보고 그리고 흘려듣기를 계속 반복하게 틀어놓을 수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한 달에 8만 얼마, 뭐 9만 얼마의 부분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9만 원으로만 따지면 네, 하루에 3,000원 정도잖아요. 네, 하루에 3,000원인데 내가 영어 책 한 2권 보고 흘려듣기 한 1시간 정도 아이한테 계속 반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머니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핸드폰에서 유튜브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건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영어 유치원 어디든 가시는 걸 다 체계 때문에 가시는 거지, 비싼 돈 주고 가는 거지, 뭐 그냥 다 볼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책에 뒤에 뭐 후속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다양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시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정도의 부분이니까 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슈퍼 V 방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6세, 7세 아이들은 이거 채널 V 있죠. 여기 보시면 밑에 아이들도 괜찮아요. 까이유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간혹 우리 애들 데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관 가서 영화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그런 게 다 있고 특히나 보시면 아이고 어디로 들어간 거지? 여기 보면 뭐 캐릭터라든지 모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있어요. 셀 3가 같은 경우는 Can you imagine that? 해서 상상해 볼래? 하면서 직업과 일의 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아이고야. 유익한 정보 많아요. Hi, I'm Mark. If I could be anything, it would be a scientist. 예,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대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거죠. 네, 그냥 계속 리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기만 하시다 보니까 흘려듣기 이거 하는데 내가 하루에 3,000원? 이렇게 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되게 여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나도 이렇게 영어를 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면서 그래서 영어 안에 여기 다시 들어갈게요. 채널 V. 요거예요. 채널 V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와서 장난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구미에 맞게 이게 우리 집 영어 유치원이라는 콘텐츠 이름값이 이거예요. 영어 유치원 가면은 크리스마스 장난감 놀이 하고 뭐 마술 놀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영어 유치원. 네. 그래서 요거 부분들 맞춰가지고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all이라고 적혀 있는 건 레벨 상관없이 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un thing 여기 싱어롱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따라 할 수 있게 흥 많은 아이들은 여기에 싱어롱 같이 연결해 주시고 월팸 싱어롱만 해도 네
네, 아시죠? 300 얼마, 200 얼마인 거. 여기 싱얼롱 다 있잖아요. 거기도 미디어예요. 거기도 펜이고. 그래서 이거는 또 페이머스 애니메이션. 네, 여기 까이유 있죠? 네, 어차피 어머니 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건 간혹 틀어주시거든요. 그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유튜브 이런 데 해가지고 조그만 걸로 이렇게 보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고 영어 흘려듣기까지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 가지고 가시는 거. 그래서 수학은 딱 그 정도의 일반적으로 하는 오늘의 학습 하시고요. 사고력 수학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고 연령대는 사고력 수학 시작하셔라 했고요. 여기에 있는 요거 3개, 4개 부분들 한 번씩 터치해 보시는 거. 자, 이제 한글은 부모 문해톡톡이라는 요 책 안에 아까 말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거 꼭 연습하세요. 요즘 많은 그 수학을 하시는 분이시나 뭐 이런 분들, 뭐 오은영 박사님도 얼마 전에 그랬죠. 네. 엄마의 언어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컸었을 때 시대보다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언어가 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기 인터넷에서 사회관계를 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죠. 네. 그렇기에 꼭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옆에서 개입하면서 문해 한글 연결하셔야 되는 거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림 한글이든 소리 한글이든 이런 부분들은 네, 아이의 통문자 제가 행동유형 검사 얘기 드렸죠. 행동유형 검사 체크를 하셨을 때 통문자인지 낯글자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요. 아이들마다 성향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잡으시고 한글 놀이터나 한글 쓰기의 부분들은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순으로 언어는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5세 넘어가고 5세 하고 운필에 대한 제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림 많이 그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연결이면 쓰기는 하지만 30개월 요 언저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기는 연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연결하는 그 정도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쓰기는 펜으로 요렇게 말고 그 미술놀이처럼 네, 그냥 집에서 펜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좀 더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도서관은 말 그대로 기탄 교육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보시면 되고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아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시고 한글 놀이터로 가시면 보이죠? 통문자, 자음, 모음, 문장. 네, 문장이라는 걸 가지고 연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요즘 영어도 문장으로 가르치는 뭐 되게 줄 서는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가 다 문장화를 시켜 단어 안 외우게 해요. 네, 그건 또 이제 다음에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일 뒤에 있는 특별학습으로 해서 예술놀이터 같은 경우도 특별학습 옆에 보시면 특별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놀이터 클릭하시면은요 그 독후 활동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다고 막 너무 많아서 클릭을 못 하겠어요 정도가 아닌데 딱 적당한데 네. 적당한데 할 수 있는 건 좀 그래도 다양하고 악기 연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거 저희 쇼미돌이 좋아해요. 방식을 마음대로 연주하기.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이걸로 하거든요. 동요 감상하기. 원하는 곡을 반짝반짝 작은 별. 그래서 그럼 이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이렇게 동요. 네, 그래서 동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네 들어보고 동요를 연수하는 거. 동요 연주하기. 원하는 곡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별 봤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으로 갔었을 때
에슬로이터에는 악기 그림 그리기도 있다. 그래서 아까 한글에 대한 부분이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펜으로 마음에 드는 색을 눌러 그림을 그릴 수 펜이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펜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연결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여기에 대한 안내고요. 그리고 방에서 제가 그 방에서 코칭을 해 드릴 부분들은 연령별로 저유와 고유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중간 미션을 줄 거고요. 백일 독서하듯이 "어머니 오늘은 하셨나요?" 하고 알람은 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습 습관을 잡는 거 우리나라는 학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습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습은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학습을 해서 습이 돼야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가 아냐 모르냐만 얘기하지 마시고 습을 꼭 연습을 시키셔서 추후에 습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보도록 저 또한 물심양면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이 내일 모레가 다릅니다. 그래서 쪼끔 변화하는 교육 현황에 있어서 뭐 "요즘에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그래서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뭘 처음부터 잡아야 예. 추후에 아이가 어떤 세상이 변화해 가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미 뭐 1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좋아질까?'라는 걸 고민을 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그 방에다 남겨 주시면 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 중간중간에 아이들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해 주시고요. 아이의 미래를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리딩 프레젠터 어머니들 최고 최고입니다.